안녕하십니까. 타여행 고울침 안호행기 양기 수의사 올립니다. 오늘은 혈통만사락에서 유산화 하시는 분이 저한테 선물로 하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뭐 책방에도 있겠지만은 부천 시립도서관, 즉 나라에서 시에서 시민들에게 이 책 읽고 건강해지라고 시립도서관에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읽어보세요. 전 좀 읽어봤는데 모르는 말이 많더라고요. 음. 오늘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심혈관 질환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 영어에 약해서. 음. 심혈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당과 지질의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호르몬이라는, 이 호르몬이 인슐린인가 봐요. 인슐린은 면역계나 호르몬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인슐린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항생제를 오용 남용했을 때 몇몇 균들은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항생제를 투여해도 균이 죽지 않는다. 그것과 같이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을 때 원인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당 대사, 지질 대사, 염증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심혈관계 혹은 뇌혈관 질환으로 가는 고성열차를 타게 된다. 그래서 혈관 질환의 핵심 병리가 되는 인슐린 저항성의 대표적인 원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어, 이게 유산화 코케논 뭐 30인가 이게 혈압 뭐이 못하겠는데 저는 제가 먹어보지도 잘 몰라. 유산화의 그 혈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네트워크 제품을 섭렵하고 먹어봐고 다 했는데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제 책들을 많이 보고 심지어 이런 책도 보는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저는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유산화래요. 왜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말 천연이 아니면 먹질 않는데요. 왜냐면 도핑 같은 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모델이 이정우입니다. 이정우는 남자분들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1462억 원인가 받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갔죠. 몇 년 됐네 벌써. 이정우가 모델입니다. 1400억 버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더 이상 알아볼 것도 없어요. 유산화 하시는 분 이걸 저한테 선물했으면은 뭐 선물한 거네. 그건 물론 이제 첫 번째로 유전적 요인이 있대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 요인. 근데 유전적 요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인슐린 저항성만 있는 게 아니고 심혈관, 뇌혈관, 암 다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물려받은 것을 뭐 어떻게 잘 하기는 좀 거시기 하죠. 조심해야죠. 옛날에 미국 어떤 여배우가 유전 물려받을 때서 자기 가슴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 음. 유전적이 가족력이 있으면은 좀 더 주의를 해야겠죠. 음. 첫 번째가 유전적 원인이 있고, 임신성 당뇨라는 게 있다네요. 임신성 당뇨. 엄마가 임신 당시 당뇨를 앓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아이가 미래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는 또 원인 중 하나가 만성 염증과 장 건강. 이제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돼요. 염증, 제가 옛날에 울금도 팔고 먹어보고, 염증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염증. 우리가 깔끔하게 소화가 안 되면 썩잖아요. 우리 쓰레기 길거리에다 보내고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 안 하면 구더기 끓잖아요.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몸도 우리가 제때 잘 안 빼주면은, 먹기만 하고 잘 안 빠지면은 염증이 안에 썩겠죠.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사실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거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원활하게 대사가 되냐 안 되냐 뭐 거기에 달려있죠. 이게 장 건강이 진짜 전부란 말이 있더라고요. 장이 진짜 정말 중요하다. 장에 좋은 거 먹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놓은 건 많아요. 옛날에 여유 있을 때 제가 또 그런 배포가 있어가지고 뭐 한다면 몇백 마리 사놓습니다. 만성 염증과 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장 속에는 우리 몸 전체 면역 세포의 70%가 분포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 면역, 앞으로, 저번에 코로나도 왔지만은, 면역 세포 중요하잖아요. 그게 70%가 장 속에 있어요. 저 처음 봐요. 만성 염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인 이유를 꼽자면 장누수래요. 장누수.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장누수가 원인이라니까 인터넷 검색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장애가 있고, 내장지방이라는 말이 있네요. 내장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염증은 쌓여가고, 이는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게 됩니다. 근감소증. 근육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포도당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즉 근육이 부족한 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 근육이 부족해도 우리가 많이 걸어야겠네요. 우리가 뭐 헬스클럽 가서 거기에는 좀 하면 더 좋죠. 제가 오늘 5천원 만에 한 10,000보 가까이 걸었어요. 옛날에는 기본이 15,000, 25,000이었어요. 오늘 제가 그 걸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좀 지치더라고요. 빨리 들었어요. 이 걸으면서 야수성, 이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수의 눈빛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막 미용실에 들어가서, 교원, 웰스, 멘탈, 정수기, 직접 멘탈하고, 직접 받아가세요. 수당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워밍업 차원에서 가볍게 했습니다. 저희 교원이 25일날 마감이라서 26일부터는 새 전단지가 또 나와요. 빡세게 한번 하루에 100장, 1000장 걸리면 뭐가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100장, 1000장 이렇게 돌리잖아요. 재밌어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그 야수의 눈빛을 이럴 때 그 쾌감이 있어요. 그 저녁에 막차 타고 올 때 그 쾌감. 정말 제가 야수의 눈빛으로 몇십 년을 영업했기 때문에 압니다. 재밌어요. 그 요즘에는 돌을 닦는다는 생각까지 더해져서 그냥 거절당해도 못 닦는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천하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뭐 생활 습관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생활 습관은 뭐 말 하나마나 다 뭐 아는 얘기죠. 뭐 수면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이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제가 진짜 이번에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전기세, 수도세. 전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진짜 전기세, 수도세 끌어준다는 말 듣고, 이런 일도 있구나. 정말. 근데 진짜 실제 전기가 안 들어온다 생각해보니까 아찔하더라고. 이거 뭐야, 뭐. 그리고 도시가스가 끊어지면 이거 찬물로 샤워 못 하거든요, 저는요. 예.
야, 이게 오다가 현실이 되듯이, 그냥, 아, 이 전기, 이 도시가스가 정말 감사한 거구나. 당연한 게 아니구나.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생각 안 나요. 뭐라고 했지? 자, 만병의 그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대목이 중요해요. 저 지금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핸드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맛이 같잖아요? 그래도 웃어요. 물론 유튜브니까 웃는 것도 있지만, 실제 저는 웃습니다. 천성적으로 쾌활해요. 어, 그 무한 긍정이 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이끌어가는 건. 이게, 인간은 제가 막 몇억을 벌 때보다, 보다는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랑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집이 몇 채 있는 사람, 막 부자들 만나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천사가 돼 있어야 돼. 막 미쳐 있어야 돼. 룰루랄라 신나야 돼. 근데 아마 그분들이 더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신나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가진 게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끝이 없어. 근데 돈 많고, 권력도 있는데, 아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유튜브의 핵심은 제 얘기 드리고 싶지만은, 그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누구나 우리는 자극이 와요. 나가면은 자극이 옵니다. 누굴 만나서 뭐 듣기 싫은 얘기도 있고, 뭐 별의별 자극이 오는데, 거기서 그때마다 내가 해석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하느냐, 부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암세포가 사라지느냐, 춤을 추느냐. 근데 이 자극을 피하는 순간 피할 수는 있어요. 언제 죽었을 때. 그거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 자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제가 아까 누군가한테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잖아요. 1단계 목표 다 이뤘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그럼 1단계 목표 이뤘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 바로 2단계 들어가요. 또 3단계 들어가. 그러면 이제 8, 90 되지. 쉴 수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내가 2단계, 3단계 목표를 가져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고민은 오히려 부자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시킬 게 많아서. 결국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극을 받고, 거기에 스트레스, 저는 스트레스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왔을 때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새에 그걸 없애버려요. 갖고 안 갑니다. 바로 와고 바로 피해죠. 아, 그 중요해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갈하지 마세요. 근데 어차피 내가 거기서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 이후에 기분이 달라져요. 편안해집니다. 인생 별거 없어. 뭐 끙끙 앓고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가 날 때 그냥 피식 웃어버리면은, 일단 화가 났잖아요. 그럼 웃어버리세요. 웃어. 상같이 빼고는 웃어요. 그 사람 앞에서 웃기 뭐 그냥 들어와서 웃던가 웃어. 어떠한 사건에서 내가 먼저 피식 웃어버리면은 그 희한하게 기분이 풀려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에서 감사합니다를 먼저 해요. 그냥 가다 넘어져서 아우 감사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뱉고 봐. 그러면 기분이 묘하게 바뀌어요. 저도 옛날에는 A, C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피식 웃어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악마도 지쳐서 떠납니다. 아유, 이 불안이라는 놈도 와서 양기수가 놀래야 되는데,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럼 안 떨어. 그냥 아무것도 허상이거든. 불안, 걱정, 허상인데, 저놈이 떨어야 되는데 안 떨면은 몇 번 하다 아니면 재미없으니까 딴 데로 가. 누구한테 가? 벌벌 떠는 사람들한테. 좀만 겁주면 떠는 사람들한테 갑니다. 이게 불안이 찾아오면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았어, 알았어. 너 왔냐? 하고 놀다 가라고. 그냥
실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봐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열거하기 바빠요, 사실은. 궁금하면은 그동안 유튜브 했던 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다 그러잖아요. 전기세 가스비 못 내고 있다고 올렸잖아요. 그게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치료의 첫 번째 순서다. 해결책에 먼저 말을 해야 뭐 누가 알지. 신이 알든 옆 사람이 알든 당당히 사는 거예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 고민해봤자 그 불안이란 놈 악마들만 좋아해. 악마들만 고민하지 마세요. 절대 불안에 떨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간 한 번에 죽어요. 그때 내가 판단을 잘하면 돼요. 그냥 대신 떨지 말자. 수면 나오네. 수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 저 놀랐는데, 현대에 가장 많이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스마트폰이래요. 누구나, 필자도, 이 책을 쓴 사람도 재미있는 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얼른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을 신나게 보고 나서 피곤함은 가득한데 잠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저도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이거 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과 비타민 D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빛이 있대요. 그러면 그 빛에는 뭐가 들어있냐? 안 오게 만드는,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 잠이 오게 만드는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사라지게 만든대요. 스마트폰, 우리 딱 집에 와서 자야겠다 할 때는 스마트폰 던져버려야 돼. 이게 좋은 호르몬과 비타민 D를 사라지게 만든대요. 그 스마트폰에 나오는 빛이.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매일 보니까 스마트폰을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정말 고쳐야 돼요.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방에 두고 충전하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식단의 중요성은 하나만한 얘기죠. 식단이란 것은 그 다음에 운동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 아주 중요하죠. 인슐린, 발음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애들이 힘들게 나왔어, 그냥. 양기수 이렇게 하면 되지. 세종대왕 이렇게 하면 되지. 인슐린 저항성의 종착지. 뭐든지, 제가 교원 렌탈, 아까 유산화, 이 책, 유산화에서 받았으니까. 유산화는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에요. 저는 유산화를 계속 먹으면서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니까 할 생각이에요. 유산화는 당장 제가 이거 큰 돈을 번다기보다도 제품이 좋으니까 먹고 권하다 보면은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은 제가 공짜로 먹을 돈을 벌겠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유산화를 접하고 있고요. 교원 웰스 렌탈은 일단은 일이 편해요. 정수기 비대 렌탈에 대해서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렌탈에서 그대가 땅 받으세요. 네, 유산화는 같이 하자고 안 해요. 이거 난이도가 있는 일이지만, 교원 웰스 렌탈은 저 같이 오면 돼요.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엊그저께 연수원 갔다 와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점장 승진이 목표예요. 그래서 수당 다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조직을 만들면은, 제가 저 같이 하시는 분들, 조직 만드는데 제가 승진하는데, 제가 밀어드릴 거예요. 저는 크게 욕심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아마 유튜브 보면 있을 거예요. 전화 주시면은 같이 교원 멘탈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저 가점은 웬만하면 그 돼요. 제가 워낙 빡세게 일을 또 하는 편이라서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 당연히 당뇨병이 오겠죠. 당뇨병은 뭐 아시죠? 정말 그 심하면은 뭐 절단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다음에 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때 혈액의 인슐린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기잖아요. 한 몸이잖아. 한 몸에 어디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 그대로 저쪽에 문제가 생겼어.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면역세포가 저쪽 다 몰려갈 거 아니야. 그럼 이쪽이 비잖아. 이것도 몸 안에서도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나? 이것도 그, 음, 전략이 필요한가요? 진짜. 만성염증 상태는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반복된 손상이 지속되면 무한히 분열하는 암세포가 생성된다. 아니,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치매가 올 확률이 많네요.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몸에 만성염증이 동반된다. 야, 당뇨병 가진 사람들은 유산화 먹여야겠네. 저는, 제가 이 대목이 중요한 게, 저는 교원 웰스에도 건강식품이 나와요. 근데 제가 교원 웰스 건강식품을 권하잖아요. 진짜 몰라. 교원 정수기나 비데 이런 것은, 렌탈 제품은, 그 정부에서 좀 상을 받았더라고요. 작년인가 언젠가. 그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데, 교원 그 웰스 나오는 것은 제가 자세히 몰라요.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국가대표들이 먹는 유산화를 제가 권하는 게, 일단 우리 검증이 돼야 돼, 검증이. 뭐, 정수기 비대 이런 거 다 검증이 돼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 걸, 내가 그 회사 다니더라도, 그 회사가 100% 모든 것을 만병통치약처럼 잘 만들 수는 없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 특징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 거 특징만, 엑기스만. 내가 다닌다고 해서 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 부동산도 엑기스, 특징만. 그게 영종도 운석입니다. 나라의 관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제끼면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 이것은 뭐 다른 얘기지만은 뇌혈관,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잘 아는데, 또 저는 보험이 옛날에 거의 50개까지 들었었어요. 보험 설계사 안 할 때. 보험을 들 때 저는 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그냥 인간관계에서 저는 많이 영업을 하는 편인데, 아무리 안 따지고 보험을 들어도 50개까지 들면은, 혼자 사는데 50개 들면은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가 됩니다. 그때 몇십 년을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이게 우리가 뇌혈관 담보가 있으면 좋은 겁니다. 저는 현재 보험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 심혈관 담보는 좋은 담보예요. 근데 뭐 급성 심근경색, 뭐 이것은 그 일부분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증권에 뇌혈관, 심혈관이 써 있으면은 좋다. 보장 범위가 높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제 읽어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구독자가 뭐 없고 유튜브에 돈 버냐 안 버냐 저한테 이렇게 그러는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계속 지금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계속 지식이 쌓이고 지식이 융합을 해서 이제 지혜로 나오는 거죠. 저는 꾸준히 독서를 계속 꾸준히 하고 꾸준히 저기 영상을 올리면은, 이게 영상이 500편, 1000편 이렇게 올리면은 제 문제는 다 풀린다고 봅니다.
영상을 올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제가 이제 지혜가 생기겠죠. 엊그저께 이제 이어령 그 박사님이라고 하나요? 그분 책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샀어요. 알라딘 가가지고. 예. 왜 샀냐면 저는 딱 읽어보니까 질문이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질문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질문. 해석. 이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이건, 이것은 그분이 유튜브에도 몇 번 나온 얘기예요. 제가 틱톡인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1등에서 뭐 50등까지 이렇게 갈렸잖아요. 1등은 한 명이고, 2등도 한 명, 3등도 한 명인데, 이분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기준을 두고 이제 등수를 매기는 거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쟤는 자동차, 나는 컴퓨터, 얘는 뭐 인공지능. 갖고 내가 원하는 분야로 가서 하면은 누구나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은 모두가 다 1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올리원, 독창성, 개성 뭐. 이게 저도 이제 카이엔 고글침이라고 저 혼자만 쓰잖아요. 참 신기해. 한번 검색해 볼까? 저는 우연히 제가 네이버에 안우행기를 검색해 봤거든요. 혹시나 하고 뭔 생각을 해본지 몰라요. 제가 안우행기로 네이버 블로그 올린 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안우행기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저만 떠, 저만. 제 유튜브가 뜨더라고요. 그럼 카이엔 고글침 한번 해볼게요. 카이엔 고글침 검색.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저만 뜹니다. 나 이게 온리원이에요. 예. 야, 이 글을 읽으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36회. 536회면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이건 처음에 제가 네이버에 처음부터 올린 게 아니거든요. 원래 고객분들한테 네이버에 올릴 때도 처음에 1, 2, 3, 4 안 했어요. 그 나중에 한참 후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도 536회째 올린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아, 537도 있구나. 그럼 제 유튜브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해 못해. 이게, 이게 이름 앞에 저처럼 양기수란 이름 앞에 카이엔 고울팀 안우행기를 붙여놓으세요. 뭐 다른 그 뭐냐면은 제가 이제 카이엔 고울팀이죠 하고 제가 이제 행동 그 습관을 바꿉니다. 나쁜 습관을. 카이엔 고울팀인데 왜 또 이렇게 지잘지잘 이걸만 하냐고. 해볼 거 다 해보세요 그냥. 오늘 저기 약대동 가서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배가 고파한 것도 있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어떤 분들이 거기 이제 음식점 사장님하고 그 친구들 세 여성분께서 소주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빈속에 밥을 먹는데 누가 앞에서 소주 먹고 있으면 저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품을 몇십만 원 샀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됐네. 사놓고 원래는 팔라고 했는데 오징어 팔면서 같이 팔라고 했는데 오징어가 품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다녀요. 팔라고 갖고 다니는데 사람만 보면 그걸 못 줘서 안 달래. 그래가지고 펜슬 품질 좋습니다. 사장님한테 펜슬 할 테니까 소주 한 잔만 달라고. 두 잔 먹었어, 두 잔. 근데 그분들이, 세 분이 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여자로서 좋아한다기보다도, 화통하다고 할까? 여장부 스타일.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한마디 하면 그냥 두 마디 알아듣는 사람들.
이게 여우 같은 마누라가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대화 안 되면 피곤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 대리 영업을 했어요. 근데 대리 영업이 정말 힘든 영업이에요. 옛날에는 대리 영업이 돈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이 정말 안 되면서도 대리 앱을 깔고 명함을 줘도 대리 그 오다가 안 나오면 일이 안 한 게 돼요, 이게. 그리고 어플을 깔아도 엉뚱한 데 깐 게 돼요. 그 사람, 이게 진짜 어떤 데는 하루 일당이 10,000원 좀 넘었는데 시급이 10,000원 정도 되나요? 모르겠네. 근데 하루 일당이 10,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 10,000원을 받으면서 내가 누구한테 잘했네, 못했네 든다는 것은 정말, 어? 고난이도 직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게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지쳐서 왔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오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리 그 영업은 뭐 축복이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 감사한 일이었다.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일도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경험해봐야, 지금 내가 행복하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가스, 전기 이거 막상 끊어지려고 하니까 이 소중함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그 아까도 청소 얘기했잖아요. 정말 누가 필요한 사람인가? 정치인들이 필요한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가? 버스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필요한가? 반대로 누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없으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청소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기사분들, 전철을 운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나라 멈춥니다. 당연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없다 해서 나라 멈추고 누군가는 정치를 합니다. 물론 청소도 그렇겠지만은 뒤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이나 너무 갑자기 하얘졌어. 예, 눈부셔. 청소하시는 분이나 버스 기사님한테 선생님이랑 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국회의원들 만나서 의원님이랑 할 게 아니라 정말 왜냐면 청소 안 해봐요. 한 3일만 안 가져가 봐. 그냥 썩은 데 나요. 그 한 달만 안 가져가면 전염병 생겨요. 버스 하루만 멈춰봐. 대란 납니다. 전철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묵묵히 해주셔갖고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마트 없어봐요. 어디 가서 그럴까요? 뭐 한가한 사람이나 시장 보러 다니지 직장인들 저녁에 뭐 마트 내려서 퇴근 시간 마트 끝나기 전에 장 보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그 책에서 봤는지 강의 들어서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소중한 게 어떤 사람이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이거 정말 진부한 얘기지만은 안 가진 거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지금 내가 가진 거, 지금 나의 그 인맥, 인프라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기회는 많다고 봐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힘들다 하면은 책을 보세요. 책 쓴 사람하고 얘기했는데, 책 저자하고. 나가서 뭐 영업을 한다 하면은, 영업에는 뭐 특별히 그 사람하고 뭐, 처음 봐서, 정수기 두개 렌탈하세요. 유산화 좀 주세요. 영종 국제 신도시 오피스텔 투자하세요. 이것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잠깐 던지고 아니면 옆집 가면 돼요. 이건 뭐, 거기서 뭐, 인간관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해석을 잘하자. 해석을, 우리가 밖에 나가는 순간에, 인간관계라는 순간에 자극은 온다.
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하루 우리가 화가 난다 해서 기받아치면은 좀 하수입니다. 우리가 말하면은 자극이 오면은 여기다 이만큼 공간을 두고 여기서 이제 공간에서 생각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길 가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실제 많이 해봤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황당하게 바뀝니다. A, C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말고 가다 넘어졌을 때나 뭐 누가 툭 쳤을 때 뭐 아주 순간적으로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살다 그죠? 그때 감사합니다. 속으로라도 해보세요. 정말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정말 감사하게 돼요. 웃기더라니까, 이거 진짜. 야, 신기하다.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이런 마력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화날 때 속으로 감사합니다. 이거 나한테 감사한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정말이에요. 해석이 전부다. 우리가 아까 책에서 나온 거 뭐, 수면, 뭐, 식단, 환경,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거기서 중요한 게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 오가려지 말라 했죠, 내가. 스트레스는 감사합니다가 해결해 준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살아있는 한 자극을 피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스 기사님이나 전철 기사님을 만나기 힘듭니다. 숨어 있어가지고. 청소하시는 분 만나면은 선생님이라고 하면 해주는 기사님. 야, 그분들은 얼마나 보람을 느낄까요? 저도 아직 선생님이라 해본 적은 없어요. 간지러웠어요. 아직 안 해봐서.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여보 사랑해도 간지럽다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한 번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습관되면은. 지금까지 카이엔 고은침 안호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